2016년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험 생방송을 진행했었던 저 초특급, 그러니까 보험은 초특급한테 물어보셔라. 가입도 초특급한테 해야 눈탱이 안 당한다. 우리 봅시다. 우리 궁금해요님, 앞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면 전기가 납입해서 적게 월보험료를 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전체 보험료는 많아지겠지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20년 납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 궁금해요님, 절대적으로 전기납은 후지고 20년 납이 좋고 10년 납이 좋고 이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야. 왜? 보험을 일단 납입이 짧으면 좋겠죠. 10년 납 짧게 내고 계속 보장받으면 되잖아. 근데 단점이 뭐가 있죠? 10년 동안 납입을 했는데 11년째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는 받겠지만 보험료 납입의 면제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단 말이야. 왜? 이미 10년 동안 다 내버렸으니까 10년 거를 다시 돌려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20년 납입 또는 30년 납입으로 했을 때 가입하고 나서 11년째 암에 걸리면 20년 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야 될 9년치 보험료는 안 내도 되고 30년 납 같은 경우는 19년치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단 말이야. 그거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면 좋은 거고, 전기납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평생을 내야 되는 건데 차회 이후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 거니까 전기납은 훨씬 좋은 겁니다. 따라서 뭐가 더 절대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딱 잘라서 결정을 할 수 없으나 초특급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유가 되면은 짧게 납입을 해라. 왜? 10년 동안 납입했다가 보장을 쭉 받는데 만약에 15년째 사업에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전기납을 만약에 한 사람 같으면은 그거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30년 납 또는 20년 납 한 사람은 15년째 부도가 났어. 그러면 앞으로 5년치 15년치 아니 평생 내야 될 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쵸? 이거 유니버셜 기능도 없는 건데 이걸 못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보험이 자연스럽게 실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도 끝나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짧게 내라. 납입 면제 사이는 나중에 그러한 혜택은 누리지 못할지언정 이건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야 될 보험료를 못 내는 것까지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욕심이다. 그래서 짧게 끝내서 내는 게 좋다라고 내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궁금해요님, 알겠죠? 그리고 10년 납, 만약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지금 이 사람의 보험 나이가 30살이야. 근데 10년 납입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정기납으로 하지 않습니까? 막 보험료 한 4만 원이면 될 거예요. 훨씬 싸죠. 10년 납보다 싸겠지. 그러나 골 때린 건 뭐냐? 앞으로 평생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년 납했을 때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1년이면은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내면 될 것을, 이거 전기납을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98살 때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거야. 중간에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는 납입 면제가 되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쵸? 걸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전기납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알겠죠? 그나마 정기납으로 할 때는 정기보험일 경우에는 정기납으로 대부분 한다. 20년 만기 20년 납, 10년 만기 10년 납으로 해서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만 전기납을 전기납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런 경우에만 쓰는 거야. 우리 궁금해요님이 초특급이 얘기한 거를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야.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KJM님, 수술 5종 가입되어 있는데 별도로 32대 80대 질병수술비 가입할 필요 있을까요? 여유가 되면 더 가입하셔도 되고, 뭐 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중복적으로 내가 가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시면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초특급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종수술비와 몇 대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다. 알겠죠? 자, 우리 화이팅 아자아자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야. 갱신형 담보들은 갱신될 때 바뀐 약관을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갱신할 때 약관 기준인가요? 라고 했어요. 갱신할 때의 약관 기준은 아니고 가입했었을 당시의 약관을 적용시킵니다. 아셨죠? 갱신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처음에 가입할 때 담보가 좋았어. 근데 갱신할 때마다 약관을 계속적으로 후지게 바꿔버리면은 후지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실비 같은 경우도 1년 갱신 15년 만기거든. 15년 재가입이에요. 15년 후에 재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 15년 동안에는 아무리 나쁜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약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약관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최소한 15년 동안은. 근데 15년 이후에는 바뀐 의료 정책을 쫓아간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 실비는 그래. 그런데 다른 암 진단비라든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수술비, 입원비, 갱신형 특약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보험료만 올라가는 거야. 보장은 가입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우리 화이팅 아자아자님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여보세요.
운전자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계사님이 가입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5년 전에 그 약을, 그 고지사항 있잖아요. 네. 거기 1, 2년 전에 약을 1년치 약을 타서 먹었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고지를 안 했거든요. 어떤 약을 드셨죠? 그 탈모에는 왜 탈모 약이 나오더라고요, 따로. 아, 탈모약. 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안에 질병 담보가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있으나 운전자 보험은 질병 담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운전자 담보와 상해 담보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탈모약 복용한 거는 고지를 원래는 해야 됨에도 이거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럼 안 해도 무방한? 안 해도 무방합니다. 네. 초특급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 아시겠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제가 이제 보험을 들다가 삼성화재 거 들다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그 담보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그 롯데 손해보험 거기다가 진단비를 또 저기 뭐 따로 이렇게 추가로 했거든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삼성 거는 해약을 하고요? 해약은 안 하고 설계사님이 쪼개서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자르면서 저기 제가 이제 롯데 손해보험의 그 암 진단비랑 그 좀 부족해가지고 네. 거기를 몇 개 추가로 했는데 그게 네. 롯데가 좀 하향 거기잖아요. 보험이 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뭐 메이저급은 아닌데 동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현대 여기에 비해서는 자본 비율이 뭐 떨어지기는 하나 네. 그래도 뭐 일반 하위 보험사들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난 지금 한 그런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메이저급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납입 기간에 몇 년 납으로 하셨어요? 20년 납 80세 만기. 20년? 진단비만. 아, 진단비만? 그러면 롯데 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 해약되지 말고요. 네, 해약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만약에 30년 납입이다 그러면은 그건 해약을 하셔야 돼.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짝짝짝이 초특금이 10월 보험료를 미납된 상황에서 11월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해 주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이거는 100% 보장해 줍니다. 알겠죠? 실효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암에 걸려도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효되기 직전까지는 미납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10월 달에 안 내고 11월 달에 안 낸 거예요. 근데 11월 중순에 만약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병원에 막 급하게 하느라고 오 깜빡 잊었어. 12월 1일부로 실효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보험금은 받습니다. 왜 받느냐? 실효되기 직전까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단비는 받고 그거에 따른 뇌졸중에 따른 입원비나 수술비,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유효할 때 진단을 받은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나 나중에 치료까지 다 끝나긴 했어. 다 끝나고 다 됐는데 이거를 살리려 그래. 왜? 보장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쵸? 살리고 싶으나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러나 보장은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써니언님. 초특급님 안녕하세요. 보험가입 때 암 진단비 2,000이었는데 유사암 진단비 1,000 추가로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1,000 있는데 뇌졸중, 뇌출혈도 추가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 안에 유사암이 들어가 있었어요. 10%에서 20%. 그러니까 암 진단비가 만약에 2,0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유사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암 상피의 암, 경계성 정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느냐? 가입 금액의 20%의 이의는사 4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특급님 일반암에 유사암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분리가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왜?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20%가 유사암 진단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암에 걸리잖아요? 유사암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암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일반암과 유사암이 담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를 받아도 유사암은 살아있는 거고 유사암 진단을 받아도 일반암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합해져 있는 것보다는 따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뇌혈관 질환 1,000 있는데 뇌졸중, 뇌출혈도 추가해야 되나요? 지금 뇌혈관 질환 1,000만 원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뇌졸중, 뇌출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왜? 뇌혈관 질환이 보험료가 2.2배, 2.3배가 비싸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000만 원 넣을 거는 뇌졸중을 1,000만 원 넣었으면 사실 조금 더 좋았었다. 근데 지금 이것뿐이냐? 아니면 허혈성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나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 지금 써니언님 같은 경우는 질문이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안 됐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써니언님 알겠죠? 그래도 초특급이 아닌 다른 설계사, 지인 설계사나 방송을 통해서 하나 편집 방송을 올린 유튜버 보험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나 다 똑같이 눈탱이를 침 맞는 거는 다 매한가지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암보험만 있는 거에 정기간 부담보나 기간 부담보 걸렸을 때 부담보 걸린 것들 중에 암에 걸리면 다른 암도 보상 못 받나요? 라고 했어.
지금 이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간염이 있어. 그래서 간에 대해서 전기간 부담보야. 근데 가입하고 나서 3년째 됐었을 때 간암이 딱 걸린 거야. 그러면 간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돼? 부담보니까 당연히 보장을 못 받잖아. 그쵸? 근데 보장을 못 받는데 나중에 간암이 아닌 만약에 위암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장을 못 받습니다. 왜? 암 진단비는 1회 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회 한 뭐냐? 일단 암에 걸리면 출발하는 거야. 얘는 출발했는데 어머 간암인 거야. 근데 얘는 부담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출발했는데 이건 간암이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얘는 백도가 안 됩니다. 그냥 갔으면 끝이야. 알겠죠? 갔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위암 걸렸으니까 줄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기호미님 어떻게 이런 질문을 다 했지? 이거는 마치 뭐와 지금 굉장히 흡사하냐면 그전에 그 면책기간하고 흡사합니다. 암 진단비는 3개월이 지나야 되잖아. 어린이 보험 빼고 성인 보험의 경우는 3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어머 3개월 안 돼서 가입한 지 2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부담부든 아니든 상관없이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끝나는 거야. 근데 100일째 90일이 지났잖아. 100일째 위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면책기간이니까 안 되는 거고 책임 개시가 시작되는 91일째부터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끝나는 겁니다. 왜? 면책기간도 암이 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부담보도 출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담보라고 해서 다른 암 진단비를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기호미님. 그렇다 보니까 간혹 어떤 머저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암에 걸렸으나 청구하지 말아라. 다른 암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청구하면 준다. 황당하더라고 얘네들은. 그래 이런 것도 있어. 2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으면 면책기간 때문에 못 받잖아.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하려는 거야. 3년이나 4년 있다가. 못 봤습니다. 기호미님.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암은 출발하면 끝난다. 백도가 없다. 알겠죠? 그렇습니다.